이번 시간에는 행렬을 통해서 변환을 하는, 그러니까 벡터를 행렬을 통해서 바꿔준다. 여러분들이 조금 행렬 변환하니까 또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그 게임 캐릭터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뺄셈 하면은 이제 어떤 벡터의 방향으로 캐릭터가 사물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캐릭터에 있는 바라보는 방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60도 회전을 해라, 뭐 180도 회전을 해라,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금방 생각은 안 날 수 있잖아요. 공간상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행렬, 그런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멀리 본다든지 이런 확장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렬을 통해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그 행렬 변환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함수하고 이제 선형 변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뭐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번만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두 집합 사이에 이제 대응 관계로 보실 수 있겠죠. 원래는 관계라는 게 있는데 관계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가 B라고 하는 집합에 대응이 되면 됩니다. A라는 게 집합 B에 된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화살표 같은 거를 많은 표현을 하는데 A에서 화살을 평 쏴가지고 집합 B의 어느 관역에 딱 맞는 거, 그 관역에 맞은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A에 있는 성분이 B에 있는 성분으로 대응된다, 변환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제 함수라고 하고요. F라고 하는 펑션이 땡땡이 X에서 Y로 간다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표현은 앞에 있으시 화살표로 쓰면 되고요. 또 뭐 맺힌다 뭐 이런 뜻 때문에 뭐 맺혀 있다 해서 이제 상이라는 또 이미지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x로부터 y의 함수, 뭐 y를 x의 상, x는 원래 상, 프리 이미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림은 이렇게 집합 A에서 집합 B로 가는 대응되는 그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역, 이 함수를 이해하려면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이게 이제 도메인이고, 공역은 코 도메인이라는 거고, 이제 치역,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좀 외워두는 게 더 덜 헷갈립니다. 정의역은 도메인, 그 다음에 공역은 코 도메인, 그 다음에 레인지. 이렇게 오히려 영어로 외우면 훨씬 더 쉽습니다.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X 집합에 있는, X 집합 안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X 집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Y, Y쪽,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맺혀진 상이 있는 쪽은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관역 전체에 있는 내용 전부 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정의역이라는 데서 화살을 탁 당겨, 시위를 당겨서 탁 쐈는데 그 쏘려고 하는 관역, 관역 전체, 그러니까 코어 도메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치역은 뭐냐면 레인지라 그래서 화살이 맞은 부분, 관역에 맞은 그 부분, 그 범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살이 날라와서 맞은 그 하나하나의 성분들이 치역이 되겠구나. 굉장히 넓은 여러 개의 그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살 맞은 원소들, 그것들을 저희가 레인지라고 한다. 레인지를 잘 알아두셔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R2의 제곱이라고 되는 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매핑되는 그런 함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는데 좀 독특하네요.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2라고 하는 데에 다 그 값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x1이 1이고 x2가 3인다, 이렇게 됐을 때도 이제 2로 가네요. 2로 다 모든 게 다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의역은 그 2차원 모든 실수고, 그 다음에 생성될 수 있는 데는 다 뭐 그냥 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화살을 쏴서 이제 맞는 부분들은 2에만 딱 맞으니까 레인지는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2, R 제곱에서 R3인데 이제 2차원에서 3차원 평면으로 가네요.
x1, x2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 있는 값으로 갈 때 요거는 여기 벌써 이제 조금 이제 눈치를 채셨죠. 정의역은 2차원 평면이고 공역은 3차원 평면, 3차원 공간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해지는 값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3하고 2가 이제 여기 대입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맺히는 값들은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6이 되는 거겠죠. 5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되니까 요게 이제 치역의 하나의 원소로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역은 5, 2, 3에서의 요 숫자 될 수 있느냐라면은 그 5, 2, 3은 될 수 없고요. 왜냐면은 그건 어디서 날라온 화살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는 5-1, 6이죠. 앞서 R3에서의 원소가 두 개였었어요. 5, 2, 3하고 5-1, 6.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이 맞은 부분만 레인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지역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 2, 3은 그냥 공역 중에 우리 코어 도메인 안에 있는 그냥 원소일 뿐이었던 거죠. 치역은 화살을 맞은 부분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그 정의역, 공역, 치역, 2의 상, 1의 원상, 9의 원상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의역은 여기 앞서도 돼 있지만 이제 A의 함수 집합에서 B로 갔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정의역은 A가 될 거고 코어 도메인은 B가 될 거고요. 치역은 이제 x를 넣어서 나온 fx가 되겠죠. fx가 요 x의 제곱이니까 a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f 함수가 적용되어 있는 화살을 쏴서 맞은 데가 되겠죠. 굉장히 많겠죠. 그 x라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은 그 조건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뭐냐면은 뭐 정수를 한 건지 소수를 한 건지 실수를 한 건지는 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한번 보죠. 여기까지는 돼 있고 그 다음에 2의 상,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했더니 4가 나오면 되겠네요. 2를 대입했더니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1의 원상, 1이 이게 내가 화살을 맞은 데가 1이야. 그럼 뭘 쏘았길래 1이 나왔지? 하면 이제 1을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x의 제곱이 1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상은 마이너스 1도 포함될 수 있고요. 9의 원상, x의 제곱이 9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3도 이제 원상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벡터를 이제 변환시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벡터, 우리가 정의에 놓여져 있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들을 아주 이렇게 이제 좀 수월하게 다른 쪽에 를 이렇게 저희 방향이나 거리를 맞출 수 있게 조금은 정한다, 뭐 이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좀 다른 의미로 좀 보겠습니다. 함수는 한 집합의 원소에서 다른 집합의 원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집합이 있는데 집합의 원소, 다른 집합의 원소. 이 다른 집합의 원소를 벡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벡터가 또 다른 벡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라고 봤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어요. 앞서서는 그냥 하나하나의 값이었죠. 스칼라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R의 n 차원에서의 이제 벡터가 포함되어 있다. n 차원에서의 벡터는 이렇게 x1, x2, xn으로 구성되어 있고 n 튜플, n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에 있는 이 값들은 n 차원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앞서도 보셨지만 2차원에서 저희가 규정했던 벡터가 3차원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3차원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벡터가 2차원이 될 수 있어요. 3차원의 하늘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에 이제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빛을 쫙 비춰서 아래에 있는 평면에 그림자를 본다고 하면 3차원에 있는 그 벡터가 2차원에 이제 투영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3D 공간상에서 주로 벡터의 변화는 2차원보다는 3차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변환을 할 때는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를 여러 가지 변환을 수행하는데 이 변환이 뭐냐? 회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차원이었는데 2차원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차원인 거를 2차원으로 변환해 봐라.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이렇게 된다. x1, x2, x3의 값이 있으면 x1하고 x2는 x 값으로 만들고 x3는 y 값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x1, x2, x3가 만약에 다 1이라고 한다 그러면 1을 다 집어넣으면 4하고 2가 될 거고요. 또 다 2라고 한다 그러면 다 집어넣으면 8하고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어떤 그래프가 됐는지 봤더니 2라고 111이 들어오면은 저 111은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보면 4하고 2가 됐고 요 3 있는 거죠. 그다음에 2 조금 더 올라와 있겠죠. 111보다는 더 올라와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8하고 4로 파란색 요 벡터는 이렇게 0부터 00부터 84로 이렇게 되는 벡터가 3차원 벡터가 2차원으로 변환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에서 2로 변환하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다 붙어 있는 건데 좀 벡터의 벡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을 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집합 M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집합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행렬일 수 있는데 집합 M이라는 게 있는데 집합 M하고 이제 V, 그러니까 집합 M에다가 이제 V를 계산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집합 M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집합 M에 대해서 V가 도대체 집합 M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의 V 벡터가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이 그림을 보시는 게 더 빨리 이해됩니다. 이 바닥에 있는 2차원 평면상에 있는 그 데이터 벡터가 11이었죠. 요 바닥 평면에 있는 거였죠. 그 11이라고 하는 게 탁 서버렸어요. 이렇게 쫙 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우리 게임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게임 캐릭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닥에 서 있다가 조 M을 딱 대입을 했더니 탁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아래 두고 떨어뜨리고 있다가 고개를 착 이렇게 들어서 어떤 방향성을 보고 할 수 있는. 보면은 굉장히 쉽게 그 방향도 바꾸고 크기도 할 수 있는, 크기도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변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가 막 제 마음대로 막 변하게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벡터 V가 벡터 V로 벡터 프라임 V로 아까 이제 2차원 벡터가 3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벡터의 변환이라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변환이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 n승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되는 거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디오 게임이나 3D 공간에서 포인트 혹은 벡터의 회전, 이동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또 이제 선형 변환에서 나오네요.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저희 벌써 딱 또 나오니까 아유 또 나왔네. 요 밑에 있는 것부터 바로 이해되시죠?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결과가 독특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x라고 하는 데 대한 함수값, y라고 하는 데 대한 함수값을 합한 게 내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x랑 y를 더해서 내는 함수값이랑 같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임의의 수가 있는데 거기에 a배, 요 a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배를 한 게 원래 x를 넣었던 그 원래 결과값에 스칼라 한 거랑 같더라. 요 두 개가 만족하는 거는 y는 ax밖에 없습니다. a는 0이 아니고 스칼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하다, 선형적이다 이렇게
뭐 제가 넣어준 만큼 이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기 비례해서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선형이라는 말은 요거가 되는 거고 선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선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선형성은 원래는 이제 이게 영어로 additivity, 이게 homogeneity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형 방정식, 선형 변화는 무조건 이제 이거밖에 없죠. 유일하게 이제 이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었죠. 이런 직선들 혹은 이런 직선들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뭘까라고 하면은 쟤는 선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형적이진 않지만 일부 선형적인 그 효과를 가져요. 왜 가질 수 있냐면은 요 그래프를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얘기하죠. 요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Y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원점을 지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원점을 지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원점을 지나게 하면은 원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선형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원점을 지나게 만들어 줬으니까 저거는 일부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Y쪽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동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선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형 변화는 계속 얘기해왔죠. 선형 결합을 보존하는 선형성을 보존하는 두 벡터 공간 사이의 함수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형 결합,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 두 벡터를 가지고 선형 결합, 선형성을 유지시키면서 하는 결합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합 벡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합의 법칙, additivity, 그다음에 homogeneity, 여기 additivity, homogeneity가 다 적용되는 그런 현상 똑같죠, 뭐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니까. 뭐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선형결합을 보존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ditivity. 그래서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말은 호모지니어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력으로 주는 어떤 벡터에 변환이 있었는데 그 벡터에다가 스칼라 배를 했는데 그 변화는 원래 내가 A라고 하는 벡터의 결과가 B 벡터가 나왔으면은 거기 이제 알파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곱했으면은 그냥 결과에 알파가 같이 곱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공간 사이의 함수라는 게 앞서 있었던 말을 이제 계속 풀이를 해주는 건데요. 두 공간 사이,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결국 함수라는 거를 말해 주려고 저런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고, 우리 배웠잖아요. 함수라는 게 첫 번째 그 집합이 있었는데, 집합의 임의의 한 원소가 있었고, 두 번째 집합, 뭐, 다른 집합의 한 원소가 있었는데, 그게 대응시키는 그런 1대1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점을 한 벡터로 표시될 수 있는 벡터 공간에 있는 점을 다른 벡터 공간에 있는 다른 점으로 그 이동시키고 그 이동 규칙은 선형 변환이고 그 선형 변환이 이렇게 함수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벡터가 다시 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함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두 벡터 공간 사이의 함수다. 그 다음에 이동 규칙은 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한번 저희가 보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 B를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이제 벡터 행렬이고 이게 이제 벡터가 되는데 5, 6, 7이라고 하는 R3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공간에 있는 벡터였는데 이제 이게 R2가 된 거죠. 두 개로 돼 있으니까 R2로 이렇게 다시 이제 변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2차원. 다시 말하면은 3차원 벡터 공간에서 2차원 벡터 공간으로
이동하는 규칙이 되지 않겠느냐. 선형 변환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선형 변환도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종의 함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에서 사용했던 그런 다양한 이론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개념도 돼요. 뭐 미리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간단하죠. 그 x라고 하는 그 벡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차원의 벡터로 또 이동했다가 그 다음 차원에 또 다른 차원에 있는 벡터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다만 선형 변환이라는 게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선형 변환이라는 거에 전제를 갖고 조건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 n 차원에서 k 차원으로 갔다가 다시 m 차원으로 가는. 그래서 x가 있는데 y로 갔다가 다시 y가 z로 가는. 이런 것들도 다 함수의 개념이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벡터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 과정 하는 거는 뭐 전체 계산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그 결국에는 맨 마지막 걸 보는 거죠. n 차원에서 이제 m 차원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합성함수는 여기 동그라미를 씁니다. 이건 서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T2 서클, T1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T1을 먼저 T1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T2를 내라. 그래서 실제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표기할 때는 T2 아니면 서클 T1이라고 하고요. 이제 n 차원에서 이제 m 차원으로 갔다.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순서가 바꾸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고 실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 함수랑 똑같죠. 합성 함수랑 쳐서 이제 x 벡터를 T1에다가 T1 함수에다 넣은 결과를 아까는 저희가 y였어요. y 함수였고 T2에 넣으면 이제 z가 되는 이제 그런 z 벡터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함수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세 개의 값으로 정의돼서 이제 R3에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만 먼저 다 확인해 보는 게 좋죠.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값을 거기다 넣어서 하는 건데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형 변환에는 뭘 증명하면 됩니까? additivity, 이제 합의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homogeneity, 이제 거기 곱하기를 해서 이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 방에 쓰면다고 치면은 저희가 외워들어갔죠. 이게 한 줄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뭐 통상적으로 다 나와 있는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로 선형 변환을 한 번에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게 만족하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문제로 나온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선형 변화를 만족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dditivity, 이제 homogeneity를 만족해야 되는데 t에 x를 넣고 t에 y를 넣은 결과가 저희가 있어요. 앞서 했던 그 식에 의해서 넣게 되면은 t의 x는 15, 15, 28, 20, 그 다음에 t의 y는 15, 6, 16, 8, 그 다음에 t의 x 플러스 y는 30, 21, 44, 28로 저희가 돼 있는데 우리가 각각의 입력 x, y를 넣었을 때 각각의 결과가 그 입력 값을 합쳐서 넣었을 때랑 같으냐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요 24, 이게 24하고 3이라고 6이 더하게 되면 647이 되잖아요. 그 647에 대한 결과가 30, 21, 44, 28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tx고 요게 ty죠. 위에도 있지만 더해봤더니 15에다 15 더니까 30, 30 돼서 아 이게 같구나. 합의 법칙은 만족한다. 이제 스칼라 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x 값이 이제 여기 정해져 있었죠. 2, 3, 5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2, 3, 5에다가 2, 3, 5를 넣은 값들은 여기 15, 15, 28, 20인데 그러면은 x를 2배 한 거, 그러니까 2x 한 거, 2x를 하게 되면은 이게 f의 4, 6,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물어본 거냐면 2배 했을 때 f의 2, 4, 2, 3, 5죠. 2, 3, 5. 2, 3, 5랑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근데 이제 2, 3, 5가
지금 우리가 구해져 있잖아요. 235는 2에다가 15, 15, 28, 20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이제 2배를 다 해주면 되니까 그거 하고 실제에 4, 6, 10을 넣은 거랑 어떻게 되느냐. 4, 6, 10을 저희가 실제 그 tx에 정의된 데 넣으니까 값이 30, 30,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40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만족을 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앞서 제시한 부분이 선형 변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사형 또 나왔네요. 정사형이 또 이제 선형 변환에 맨날 나오는데 이런 벡터가 있으면은 벡터 수직 방향에서 아래쪽으로다가 빛을 비춘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고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프로젝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사형의 수학 공식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A를 B에다가 이렇게 해서 A를 내적한 값,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칼라 값이 되겠죠. 스칼라 값이 되고 그거를 A로다가 나눠주니까 A 사실은 요 개념은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요. 단위 벡터의 이제 그 값을 나눠주는 실제로 투영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의 우리 그림 11-9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정사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V가 요거예요. 빨간색 되어 있는 요게 이제 V이고 요게 V죠. V가 임의의 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벡터 V에다가 임의의 스칼라 값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다 파란색 그 직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를 V 쪽에다가 이렇게 딱 정사를 시킨 거죠. 저희가 직선을 이름을 L이라고 놓으면은 L에다가 비춘 거예요. 90도로다가 탁 비춰버리면은 거기 이제 이런 파란색, 파란 점선에 있는 요 파란색, 요게 이제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질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림자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비치니까 우리 비춰보면은 밑에 직선이 하나 생기겠죠. 비쳤었을 때 그 정사 0에 대한 걸 우리가 x 프라임 벡터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x 프라임 벡터가 수직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수직인 벡터를 또 표현할 때는 x 프라임인데 x 요 벡터를 지금 표시하고 싶은데 요 벡터를 우리가 y 벡터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왜 수직인 벡터를 어떻게 의미했냐면은 y의 벡터를 표시하고 싶은데 그거는 x 벡터에서 프로젝션한 L 직선으로 프로젝션한 벡터를 빼라. 다시 좀 짧게 쓰면은 요게 되겠죠.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꾸만 제가 빼기를 해야 되는데 화살표를 하네. 이렇게 되면 x 프라임 벡터 되면은 그 위쪽으로 향하게 되는 직교 수직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